오늘은 키클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에 키클록 POC 하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POC가 뭔지에 대해서 좀 우선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POC는 Proof of Concept이라는 뜻으로 기존에 없던 신기술이나 개념을 이제 새로 우리가 프로젝트에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할 때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기술들,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프루프죠, 증명. 컨셉, 개념, 증명.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 우리가 직접 개발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개발할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에 집중을 하고 그 외에 뭐 공통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외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하고 싶을 때 뭔가 이제 도입을 할 때 뭐 외부 벤더 업체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요거 한번 시연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시연의 개념이 있을 수도 있고, 좀 포괄적으로 보게 되면은 POC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연까지 포함이 되긴 되지만은 범위를 좀 좁혀 보자면은 여기 나온 게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요 말이 순수한 POC다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하고자 하는 이제 키클록의 POC는 뭔가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내가 도입하려는 부분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이런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소프트웨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뭐 팀장이 갑자기 와가지고 야,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한번 분석해봐 했을 때 분석 그럼 뭐 어떻게 분석해야 되지? 막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될 수 있게끔 제가 키클록 POC라고 하는 주제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POC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코딩 하다가도 이번에 JDK 22에 무슨 새로운 기능이 나왔는데 요거 코딩 기법을 한번 도입을 해볼까 할 때 우리가 뭘 하죠?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것을 하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키클록 POC를 진행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 키클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SSO를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오픈소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도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 생각이 이제 든 이유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제 채널에서 지금 프로젝트를 2개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는 이제 하나씩 진행할 예정이지만은 그 전에 이제 프로토타이핑 겸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도 MSA를 이제 구축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확인을 해보고 어떤 기술들을 마련을 해야 될지 검증하는 또 프로젝트가 LMS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LMS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유스케이스는 다 도출을 했고, 설계 부분, 분석 설계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는데, 요 설계 단계는 4+1 아키텍처라고 하죠. 유스케이스를 중심으로 한 이제 분석 설계 기법인데, 유스케이스까지 다 작성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도메인 부분이랑 시스템 배치 부분, 디플로이먼트 뷰를 2가지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이제 디플로이먼트 뷰를 이제 작성을 했어요. 작성을 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모니터링은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보안 부분, 로그인하는 부분은 이렇게 가고, 그리고 나서 애플리케이션 부분도 이렇게 그려놨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 보안, 모니터링으로 전체를 이제 구성을 했고,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반에는 스프링 클라우드로 도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요거 바로 이전 영상에서 도커 입문 아주 긴 거 3일 동안 뭐 엄청나게 고생한 그 영상을 이제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거를 만들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도커에 대한 POC였죠. 증명이었고, 그거를 이제 공부하면서 이 부분은 도커 수험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제 쿠버네티스를 도입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스프링 클라우드에 보면은 이제 디스커버리 서버하고 게이트웨이 서버가 있는데, 이거를 도입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쿠버네티스 도커를 공부하고 쿠버네티스를 도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애플리케이션 영역은 이렇게 이제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됐는데, 2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보안하고 모니터링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모니터링 부분은 이제 로깅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이제 ELK 스택이 뭐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서 ELK로 해야겠다. 엘라스틱 서치 스택이죠.
그래서 그거로 도입할 거 아예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럼 로그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이제 고민했는데 이제 키클락이라는 걸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 이제 키클락을 일단 이렇게 메모만 해둔 거죠. 이렇게 메모만 해두고 그 사이에 이제 또 이게 4+1 아키텍처에서는 뭐 각 뷰를 다 완성하는 게 아니고 유스케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유스케이스에 대한 뭐 이 영역, 저 영역, 이 뷰, 뭐 디플로이먼트 뷰 동시적으로 이제 작업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이제 유스케이스 부분에 이제 유스케이스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은 했고 얘를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제 분리를 하려면 그러면은 이제 이 유스케이스들을 그룹을 좀 전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유스케이스 그룹을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LMS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유스케이스들을 학습 과정, 수강, 학습 진도, 평가, 시스템 이렇게 그룹을 분리를 했는데 해결이 안 된다기보다는 개발은 물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LMS라고 하는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학습관리 시스템이죠. 이 학습관리 시스템에 인증인과 기능하고 로그 기능, 그래서 이 로깅 기능은 ELK를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인증 부분에 있어서 키클락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키클락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으니 한번 세팅을 하고 이게 외부 애플리케이션으로서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잘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POC라는 게 뭐라는 것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외부 애플리케이션을 내 애플리케이션하고 통합할 때 어떤 부분들을 검증을 해야 되는지 분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POC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 POC 결과는 우리가 자격증 공부할 때 그 ISO 9126 요 기신사 효율이 이걸 암기해야 되는 거 있죠. 예, 그 항목별로 제가 밑에 결론은 만들어 놨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키클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클락은 ID 및 이제 액세스 관리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오픈소스입니다. 사용자 관리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액세스 관리죠. 예, 로그인하는 것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증인가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롤이라든지 그 다음에 회원가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SSO를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얘기고요. 구체적으로 좀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요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 그 키클락.org라고 하는 그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키클락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SSO가 뭔지는 여러분들 영상 잠깐 멈추고 이거 글 읽어 보시고요.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키클락에서는 이제 싱글 사인온 기능을 이용을 합니다. 제가 제일 필요로 기능이죠. 그래서 키클락으로 이제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애플리케이션, 아까 전에 이제 LMS 시스템에서 저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을 할 거고요. 학습과정 마이크로 서비스, 수강 마이크로 서비스, 학습진도 마이크로 서비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싱글 사인 온 기능이 필요한 겁니다. 싱글 사인 온 기능을 키클락은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로그아웃 했을 때도 한번 로그아웃 하면은 그 연결된 시스템들의 로그아웃이 된다 이런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소셜 네트워크 뭐 페이스북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하고 연계가 쉬운가? 이런 것 기능도 제공해 준다. 그 다음에 유저 페더레이션이라고 되는데 이제 저는 사용자 통합 관리라고 했는데 이 페더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어떤 통합이라는 얘기보다는 연합이라는 우리가 게임 같은 거 하면은 길드 연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몇몇의 길드가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뭔가 그런 연합의 기능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계정을 이제 통합하는 관리도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드민 콘솔하고 그 다음에 어카운트 매니지먼트 콘솔 이 두 가지를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어드민 관리자 모드고요. 관리자 모드에서 뭔가 인증 정책이 있죠. 역할에 따라서 어떤 시스템에는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시스템에는 못 들어가고 이런 기능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드민
페이지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사용자에 대해서 사용자의 프로필을 변경할 수 있는 사용자별 프로필 페이지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이 페이지에서 패스워드 변경이라든지 투팩터 인증 등의 설정을 변경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토콜 지원이 우리가 여기는 왜 그게 빠졌죠? OOS OOS2도 제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OpenID Connect, SAML 2.0 뭐 이런 것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로그인 기능 말고 회원 가입은 인가죠. 로그인은 인증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인증을 했을 때 시스템별로 이렇게 권한을 이렇게 주는데 그 권한을 줄 때 너는 이 역할이니까 이 시스템에만 들어갈 수 있어. 아주 제일 쉬운 간단한 형태죠. 그런데 이 시스템에 따라서는 롤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게시판이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장, 조회, 수정, 삭제 버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조회 버튼만 활성화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저장 버튼만 활성화돼야 되고 뭐 이런 버튼까지 우리가 리액트 공부하셨던 분들은 컴포넌트라고 하죠. 어떤 특정 컴포넌트에 대한 권한까지 부여해야 되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까지 제공을 해준다고는 적혀 있습니다. 적혀는 있는데 제가 요번 POC에서는 요거까지는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그리고 또 얘기가 또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사용자 통합 관리할 때 이제 LDAP이나 액티브 디렉토리 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DB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자 계정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DB로 별도로 관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DB를 이용한 자체 사용자 프로바이더 제공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글자만 봤을 때는 많은 기능을 제공을 해주겠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커뮤니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구현하는 이제 싱글 사인온을 지원하는 이런 서버 중에서는 키클락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듣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키클락.org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Getting Started 페이지가 있는데 Getting Started 페이지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도커로 실행을 해서 간단하게 이제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그런 Getting Started 문서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 문서를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이대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영상 녹화 전에는 제가 테스트를 안 해봤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이제 요거 문서 보면서 세팅하는 과정을 가감없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키클락 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가이드가 있고 요 가이드에 보면은 이제 Getting Started 다른 데는 Getting Started 문서가 보통 한두 개 있는데 여기는 OpenJDK, 도커, 팟맨은 이제 도커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픈시프트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환경에 따라서 문서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도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습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다 영어로 적혀 있죠. 영어로 적혀 있어서 제가 한글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이걸 읽고 다 정리를 했고요. 이거는 제가 블로그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터미널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너무 좋아서 터미널도 잘 안 쓰게 되네요. 자, 우선은 이제 매뉴얼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도커를 이런 식으로 실행해라 라고 돼 있어요. 도커런 8080 일단은 8080 포트로 동작하게끔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크게 할까요? 여기 환경 변수 설정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계정은 어드민, 요거는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미지겠죠. 이미지 명이 이렇게 되고, 뒤에 버전이고, 스타트 데브라는, 그래서 엔터를 치면은 이제 도커로 실행이 되겠죠.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제 도커에서 이미지를 쭉 다운로드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POC니까 실제로 다운로드 받는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좀 체크가 돼야 되겠죠. 76메가, 176메가. 용량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맨 끝에 있던 스타트 데브라는 게 뭔가 이제 초기화하는 작업을 해라 라는 명령어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아직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요거는 지금 개발 모드니까 프로덕션에서 사용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까 그 명령어를 실제로 이제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실행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추가적인 프로덕션에서 배포하기 위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옵션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됐고요. D 옵션을 안 줬었나요? D 옵션을. D 옵션을 안 줬군요. D 옵션을 안 주다 보니까 로그가 지금 다 찍힌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로그를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단은 뭐 성공했다 안 했다는 잘 아는 프로필이 개발 모드로 활성화됐다. 요런 얘기고요. 스타티드 네, 이거 제 사진에 걸리는군요. 예, 스타티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스타티드 됐다고 나오고, 그다음 8080 포트에 이렇게 로컬로 실행이 됐다. 이렇게 로그가 찍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도커 익스텐션을 이용해서 한번 실행이 됐는지, 네, 여기 실행이 됐죠. 키클락이 도커로 정상적으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웹사이트에서 접속을 해가지고 로컬호스트 8080으로 접속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패스워드는 어드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호스트 8080이었죠. 8080. 네, 사이트가 뜨네요. 네, 100%좀 크게 하겠습니다. 아이디 패스워드는 어드민 그 다음에 사인인. 네,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요건 상관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이제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후 로그인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렐름을 생성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렐름에 대해서 제가 렐름이 뭐야 해가지고 영어 단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렐름은 영역, 왕국이란 뜻이에요. 영어 자체가. 그런데 제가 좀 이해를 하기로는 군주나 제후 등의 영향이 미치는 영역, 어쨌든 미치는 영역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국가 영역, 뭐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테넌트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는데 이 문서에는, 영어로 된 문서에는 렐름은 테넌트다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테넌트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은 테넌트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드민 콘솔에 들어가면 최초에는 마스터 렐름이 생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마스터 렐름은 이제 이 퀵클락을 관리한 용도로만 사용한다고 하니까 신규 렐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예제에 있는 거를 이제 제대로 끝까지 수행을 하려면 여기 있는 예제의 요 단어들로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여기 있는 대로 이제 마이 렐름이라고 렐름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영역을 만드는 거겠죠. 자, 왼쪽 상단이라고 하면 여기겠죠? 여길까요? 네, 좀 크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마스터네요. 네, 마스터가 이렇게 있었네요. 그래서 마스터는 관리할 때만 쓰는 거니까 얘를 만들면 안 되고, 크리에이트 렐름. 얘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기존의 설정 같은 게 있었을 때 업로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같고요. 그런 방법도 있나 봐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뭐, 키클락 서버로 옮기단든지 했을 때, 뭔가 설정 파일을 이렇게 백업만 해둔다면은 쉽게 세팅 가능할 것 같고요.
우선 이름을 넣어주라고 했으니까 렐름 네임을 my렐름이라고 하고요. enabled 영역을 관리하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다음에 create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만들어졌네요. 이게 끝이네요. 그러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아까 전에 마스터고 아까 전에 이 새로 만든 게 my렐름이었죠. my렐름. 여기서 이제 사용자 계정을 추가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하기로는. 이제 매뉴얼을 또 보시죠. 세 번째가 이제 사용자 생성을 해라. 예, my user라고 이름을 하나, 계정을 하나 생성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메뉴를 보면은 유저즈라는 게 있고, 여기 뭐, 렐름 룰즈 뭐 이런 거, 클라이언트 뭐 이런 게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추가적인 기능이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게팅 스타트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리스트라고 있고 유저즈 메뉴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러닝 뭐 이런 링크도 메뉴마다 다 붙어 있네요. 학습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유저 리스트 이제 크리에이트 유저 뉴 요걸 눌러서 유저 네임을 이렇게 지정을 해줬고요. 패스워드 입력하는 부분이 없나요? 이메일 베리파이 기능도 있군요. 이런 기능도 있고 아마 이게 yes가 되면은 얘가 활성화 이게 필수값 표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는 안 돼 있는 것 같고 required user action을 보니까 OTP로도 이렇게 베리파이하는 부분이 있고 기능을 많이 제공을 해주는군요. 이메일로 검증하는 부분, 프로파일 업데이트. 네, 기능이 어쨌든 많은 것 같습니다. 디폴트로 일단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조인 그룹은 잘 모르겠습니다. 크리에이트를 하니까 my user라는 계정에 대한 이제 상세 정보가 나와 있고 아이디는 이거고 크리덴셜에서는 이거 이 아이디는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유저 네임 이렇게 돼 있고 세이브 뭐 바꾼 게 없으니까 지금은 세이브 냅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덴셜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패스워드죠. 보통 이제 관리자 모드에서는 이제 패스워드라는 단어 자체보다는 크리덴셜즈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역시 예상대로 크리덴셜을 탭을 선택을 하니까 패스워드를 세팅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패스워드를 뭔가 여기 보니까 템포러리 온 이 부분이 패스워드를 초기 값을 지정해 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움말을 한번 눌러볼까요? 자, 여기 있죠. 첫 번째 로그인을 할 때는 패스워드를 반드시 변경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 이건 우리가 지금 POC 중이니까 일단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워드는 그냥 일단 1234로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그거군요. 이제 패스워드를 입력을 할 때 특수문자나 뭐 영문자 숫자 이렇게 그런 것까지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드민 페이지라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패스워드를 1, 2, 3, 4로 일단 해놨고요. 세이브 그러면은 여기 리셋 패스워드가 있고 유저 디테일 말고 유저만 누르면 이런 식으로 목록으로 또 나오네요. 이렇게 계정이 이제 여러 개가 있으면 여기 목록으로 뜰 거고 여기서 클릭하면 들어가질 거고 이메일이 지금 입력이 안 됐습니다에 대해서 이렇게 빨간 경고를 또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계속 또 매뉴얼을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정을 생성을 했으면 어카운트 콘솔에 접속을 하래요. 그래서 이 경로가 요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로그아웃을 해야 되겠죠? 사인아웃.
이렇게 하고 여기서 아까 그거를 입력을 해볼까요? 마이 유저, 마이 유저 1, 2, 3, 4였죠. 사인인. 네, 이렇게는 입력이 안 되는 것 같고 여기는 어드민 계정만 들어가는 것 같고요. 뭔가 이제 어드민하고 뭔가 구분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이제 렐름을 만들고 렐름 안에 계정을 생성을 했으면 렐름명, 렐름즈 슬러시 그 렐름명 슬러시 어카운트라는 경로로 로그인할 수 있는 로그인 페이지를 제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1, 2, 3, 4 이제 되겠죠? 네, 됐고요. 계정 정보를 업데이트 하라고, 이메일,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 이런 식으로 돼 있군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는, 이렇게 입력하게끔 되어 있고요. 퍼스트 네임은 매튜, 라스트 네임, 서브밋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계정을 생성을 하면은 키클락 자체에서 이 로그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파일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페이지에 대한 로그인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그 로그인 페이지하고 지금 이 로그인 한 후에 제가 보기엔 여기가 뭔가 이제 프로파일을 변경하는 이런 페이지인 것 같은데 이 페이지들이 커스터마이징 되는지는 뭐 아직 안 살펴봤으니까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퍼스널 개별 인포 정보 이 정보를 또 한 번 입력하면 변경할 수 없게끔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제공을 해주는지는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점프 투 섹션이라는 이런 부분을 제공해 주는 거 보니까 커스터마이징하게 해주지 않았을까요? 예상을 해보고요, 조심히. 자, 어카운트 시큐리티 관련해가지고, 사이닝인, 이렇게 보니까, 패스워드가 언제 크리에이트 됐냐, 이런 정보가 있는 거 보니까, 뭐, 패스워드를 언제 변경했는지도 체크가 가능할 것 같고, 투팩터 인증에 대해서도 여기서 세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글 오센티케이트를 이용을 해서 OTP로 투팩터 인증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기능은 너무 좋네요. 직접 구현하려면 엄청 힘든데. 디바이스 액티비티, 이런 것도 있군요. 내가 이제 그 네이버나 구글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내가 언제 접속을 했고 뭐 어떤 정보로 접속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 정보를 조회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기능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란 단어를 보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어드민 콘솔 들어갔을 때 클라이언트 부분 있었죠.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는 키클럽하고 연결된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애플리케이션별로 뭔가 클라이언트가 구성을 하게 되면 여기에 어떤 애플리케이션 내가 어떤 클라이언트를 이용을 했는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요거는 키클락에서 제공해주는 계정에 대한 부분이고, 또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별도로 제공해주는, 뭔가 거에 대해서 뭐 조회를 하는 건지, 뭐 이런 부분은 어쨌든 이 정도로, 예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클라이언트가 붙어 있고, 어떤 클라이언트에 붙은 로그인 페이지를 이용해서 내가 키클락을 이용해가지고 로그인을 했는지, 로그아웃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가 될 것 같습니다. POC를 하는 입장이니까 잘 이제 메모를 해놔야 되죠. 이렇게 이제 감각적으로 한번 보고 이제 로그아웃, 사인아웃, 마이렐름으로 왔고요. 대충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겠습니다. 어드민은 여기 어드민 들어가고 어드민 기능을 보면은 유저 요거 바꿔줘야 되죠. 렐름 마이렐름으로 바꾸고 유저 누르고 네, 지메일이 이렇게 입력이 됐다. 마이 유저가 이름도 입력이 제대로 됐고요. 뭐 이런 것들 기능이 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네요.
이제는 뭐를 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또 보고 스타트, 게팅 스타티드를 보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 지금 도커 실행해가지고 저희 여기까지 오는 거 처음입니다. 지금 완전 처음입니다. 왜냐면은 이 처음인 상태에서 이제 영상으로 긴장하면서 이렇게 쫙 봐야 더 집중해서 보게 돼가지고요. 두 번째 이제 파트 2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하고 연결하기 이 부분인데, 자, 매뉴얼 읽을 때는 매뉴얼을 그냥 읽기만 했을 때 여기 키클라 org에서 이제 테스트 앱을 좀 제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어드민 계정으로 지금 방금 들어왔죠? 들어왔고, 야, 클라이언트를, 요게 클라이언트가 이제 그거죠. 이제 키클락하고 연결을 해주는 애플리케이션. 네, 그 테스트 앱이 키클락 org에 이제 키클락 org 슬러시 앱 여기 있죠? 네, 여기. 요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클라이언트를 추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앱을 개발을 할 때 그렇다면 키클락하고 연결하는 부분, 클라이언트 요 부분이 있어야겠다라고 예상이 들겠죠. 어드민으로 들어왔고요. 마이렐름 들어왔고요. 이번에는 유저가 아니고 클라이언트. 자, 클라이언트로 메뉴로 들어왔고 클라이언트로 새로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여기에 클라이언트가 뭐 쭉 생긴 것 같은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근데 감은 좀 와요. 네. 자, 클라이언트 오픈 아이디 커넥트로 하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키클락 org랑 연결을 하려면 키클락 앱에서 이거는 그냥 키클락에서 제공해 발급한 클라이언트 아이디겠죠.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실제로 키클락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뭔가 변수 설정으로 넣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서 넥스트가 있네요. 이게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군요. 넥스트. 그 다음에 매뉴얼 상으로는 스탠다드 플로어, 요거 체크되어 있는지 체크해라, 요 정도 얘기만 있어가지고 확인했습니다. 넥스트. 클라이언트 오스레이제이션, 요걸 켜야 여기 활성화 되겠죠? 당연히. 일단은 디폴트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로 넘어가서요. 여기에 두 가지 옵션에 대해서 넣어주라고 되어 있는데, valid redirect URLs. 네. 이렇게. 요거를 넣어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그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에서 로그인을 하려면은 키클락 쪽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 키클락 쪽에 보내줄 때 이거를 인증이 됐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이 돌아올 정보에 대해서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인증 서버 한번 개발해보셨던 분들이라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그 다음에 웹 오리진. 우리 CORS 많이 겪죠. CORS 모르시는 분은 반드시 공부하십시오. 네, 거기까지 설명은 안 드릴게요. 이렇게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실제 도입했을 때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는 항목을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이브. 네, 클라이언트가 생성이 됐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다음으로 여기까지 이제 실행을 한 거고요. 앱에서 키클락으로 로그인 해보기. valid redirect URLs에 설정했던 URL로 이동을 하자. 여기 끝에 별은 빼고, 별은 왜 입력을 하는 건지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거는 그대로 두고요. 뭐 얘는 리다이렉트의 앱 요 부분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여기 보면은 미리 값이 입력되어 있긴 한데 로컬호스트 8080이었죠 지금.
그다음에 렐름, 마이렐름이었나요? 렐름이? 그쵸? 네, 마이렐름. 그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아까 마이 클라이언트라고 넣었던 것 같긴 한데 클라이언트가 마이 클라이언트. 네. 그래서 뭔가 애플리케이션이랑 연동할 때 필요한 정보가 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리다이렉트 URL 정보가 있어야 될 것이고, 키클락 URL 정보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렐름 정보와 클라이언트 정보로 두 가지 아이디를 넣어 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렐름에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또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 정보가 필요한 것 같고요. 세이브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사인인을 한번 눌러볼까요? 매뉴얼에는 사인인 눌러라 이런 얘기 없었던 것 같은데 사인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아까 요 마이렐름. 자, 그러면은 요 얘기네요. 내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인인 버튼을 이용을 해서 버튼을 눌러서 여기 올 수도 있지만 로그인 페이지를 아예 이렇게 보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뭔가 요 키클락 쪽에 요 로그인 페이지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방법을 제공을 아마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 같은 걸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별도 이렇게 창이 그냥 크게 떠버리죠. 다른 거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런 다음에 로그인이 되면은 다시 원래 같던 페이지로 가죠.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이제 마이 유저라고 했으니까 그 패스워드는 제가 1, 2, 3, 4로 세팅을 했었죠. 네, 사인인. 그렇죠. 아까 전에는 그 제공된 URL로 렐름즈의 마이렐름의 어카운트 URL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키클락의 페이지로 이동을 했던 거고 여기서는 사인인을 하면은 일단 이거 없애버리겠습니다. 사인인을 하게 되면은 키클락에서 제공해주는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거기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어드민에서 세팅했던 리다이렉트 URL을 이용해서 다시 그 페이지로 돌아간다. 네, 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인 아웃으로 이제 바뀌었죠. 사인 아웃으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 같습니다. 사인 아웃을 해볼게요. 네, 사인 아웃 하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키클락이 제대로 이제 동작하는 거를 좀 확인을 했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일단 기본적인 학습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POC를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고요. 결론을 한번 내봤습니다. 이 결론은 이제 어떤 식으로 내봤냐면 우리 자격증 공부할 때 ISO의 916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표준들이 있는데 그 표준들의 가장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가 정보처리 기사 같은 시험을 볼 때 또 나오는 출제 문제 중에 하나지만은 우리가 기신사 효율이 이렇게 외우잖아요. 네.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이렇게 6가지 카테고리로 한번 결론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저의 이제 기능성이 있어서 기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사용자가 내가 이 애플리케이션 사용하려면 이 기능은 있어야 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는가를 이제 평가를 했고요. 제 요구사항은 이거였어요. 멀티테넌트, 멀티렐름이죠. 여기서는 키클락에서는 멀티테넌트가 지원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관리의 영역이 분리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던 건데 렐름을 여러 개 만들고 그다음에 그 테넌트별로 이렇게 시스템들을 따로따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한다고 봤고요. OOS 요거는 이제 문서에서도 봤죠. 이게 기본 디폴트로 제공해 주는 게 OOS니까 제공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SNS 인증 방식을 구현할 수 있는가? 요거 가능하면 제가 이제 임의로 적었는데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실제로 이제 해봐야죠. POC를. 어쨌든 이제 문서에는 가능하다고 돼 있으니까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시간을 최대한 적게 쓰고 싶기 때문에 그냥 막 적어놓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체 DB를 이용한 사용자 관리가 가능한가? 이제 자체적으로 사용자 DB를 만들어 놓고 걔랑 연결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문서상으로는 있다고 했으니까 되겠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하나 다 해보긴 해야 되는데,
보통이래. 회사에서, 뭐 어떤 업체에서 이제 뭔가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벤더들한테 이제 컨택을 하거나 아니면 벤더들이 뭔가 이제 업체에 컨택을 해가지고 뭔가 시험 같은 걸 하잖아요. 그 시험 같은 거를 할 때 보통 이제 POC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그 POC를 이제 진행을 할 때 어떤 데는 그냥 프로젝트처럼 돈을 이제 이렇게 벤더 업체한테 지불하고 POC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경영진 쪽에서는 아니 우리가 진짜 쓸 것도 아닌데 그냥 테스트 해볼 건데 우리가 돈을 왜 줘야 되냐라는 이제 경영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POC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무상으로 벤더 업체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직장 상사라든지 팀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임원 쪽에서 뭐 이런 기술을 뭐 이번 어디 세미나 가서 듣고 왔는데 한번 검토해봐라 그러면 내일이 되는 거죠. 네.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하면 프로필 정보, 회원가입 페이지를 제공해 주는가. 제가 이제 방금 테스트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제공해 줬죠. 예, 실제로. 로그인 버튼 이제 누르면은 로그인 페이지 이동했고, 예,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지는 좀 살펴보지 못했죠. 그럼 회원 가입 페이지도 되는지는 체크는 못했지만 어쨌든 회원 가입을 할 때 어드민에서 회원 가입을 시켜줄 수도 있고 어드민에서 회원 가입을 시켜줬더라도 로그인 할 때 세부 상세 정보는 그 계정 소유자가 입력하게끔 이렇게 유도할 수도 있는 생각지도 못했던 기능까지 제공을 해주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확인은 못했지만은 있다라는 것은 확인했고요. 다음 신뢰성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부분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안정성을 좀 요구하는 거죠. 이 시스템이 그냥 뭐 한 달 지나다가 그냥 꺼져버리는 애플리케이션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건데, 우선 키클락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업체들이 이제 오픈소스로서 많이 활용하는 그런 이제 인증 서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좀 믿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제 요구사항은 이거는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NA라고 적어놨고 제 개인 의견을 조금 여기다 적어놓은 거죠. 그래서 별도 성능 측정 도구라든지 그 다음에 장기간에 걸친 테스트가 필요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사용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얼마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키클락 어드민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그 키클락을 관리하는 시스템 관리자가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사용성은 제가 볼 때는 느낌은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사용자와 사용하는 부분은 아까 전에 보셨듯이 로그인하는 페이지, 그 다음에 로그인 한 다음에 뭐 패스워드를 변경한다든지 사용자 정보를 변경한다든지 투팩터 인정을 해놓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직접 구현했을 때보다도 훨씬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 사용성, 편의성까지를 생각을 했을 때 문제없다.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제 개발자 교육이 필요함이라고 적었던 부분은 어드민 콘솔에 대해서는 이제 개발자가 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저도 이제 아까 전에 그 렐름이라든지 뭐 이런 거 세팅할 때 그 항목들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궁금한 점들을 공부를 하려면 이제 개발자, 유지보수 관리하는 개발자가 공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효율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유지를 위해서 이제 리소스가 얼마나 필요하냐. 여기서 말하는 리소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냥 서버 몇 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서버가 몇 대 필요할 것인가도 필요하지만 이 서버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이 얼마나 필요할 것인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별도 운영 인력 한 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누가 뭐 팀장이 이제 대표로 그냥 관리자 권한을 얻어서 이렇게 그냥 유지보수 하기에는 조금 이제 양이 많다. 왜냐면 이제 사용자 로그인이라든지 사용자가 로그인이 안 됐을 때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 대응 직원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유지보수 개발자나 아니면 시스템 보안 담당자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적어놔봤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유지보수성입니다. 얘가 이제 변경이 됐을 때
얼마나 쉽게 변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렐름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시스템이 별도로 추가가 됐을 때, 혹은 로그인을 해야 될 이런 영역을 이제 분리를 해야 될 때 충분히 대응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이직성입니다. 다른 환경으로 얼마나 쉽게 이전할 수 있는가. 키클락 홈페이지에 아까 전에 들어갔었죠. 들어가 볼까요? 가이드에 들어가는 거 보니까 JDK, 자바 환경인 것 같습니다. 도커, 펀맨, 쿠버네티스까지 지원을 하면은 뭐 일단 이식성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이제 그 도커로 운영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쿠버네티스나 뭐 이런 걸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이 가능한가를 제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가능하다. 도커가 들어가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아주 쉽게 10분 만에 그냥 쫙 세팅하고 테스트 해보고 뭐 금방 끝났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운영하기도 편할 것 같고, 도입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최초에 요 이제 디플리먼트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이제 키클락을 적어놨던 부분을 이제 고정으로 하고 키클락을 이제 세팅을 해서 이제 로그인 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키클락의 로그인 페이지와 그 다음에 프로필 정보 변경하는 페이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회원이라든지 아니면 권한 인증인가 기능을 구현을 할 예정입니다.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었죠.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인증인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었는데 POC를 통해서 됐고요. 이게 실제 회사라면 이제 보고서로 작성을 하고 팀장 기한을 올려서 팀장이 결제하고 그 다음에 임원이 결제하면 도입해 하면은 이제 업무 시작이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